자, 봐봐. 자,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이렇게 보기차식으로 나와 있어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을 찾으면 t의 값이 -n-2 또는 n 나와요. 근데 t가 x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얘가 나오려면 x는 풀마 루트 이거 풀마 루트 n 이렇게 나오죠. 근데 n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허근 2개, 실근 2개가 나오는 형태의 가차 방정식이 됐다라는 거. 됐죠? 이거 확인하고 이제 기억부터 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0이 된다는 게 확인이 돼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니은도 우리 시작할 때 하고 왔어요. px 분형에 근 4개가 있는데 근 4개 중에서 2개는 허근, 2개는 실근이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허근의 개수는 1개이다. 자,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방정식에서요.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금 중에서 허근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틀린 말이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네가 방금 한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맞지? PK가 0이 아닌 값이 되도록, 즉, 반대로 생각을 하면, PK가 0이 되도록 하는 n의 값들을 찾아서 그게 아닌 경우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어떤 값이에요?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문제에서 정수.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P에다가 어떠한 정수를 넣어야지 0이 되냐라고 물었어요. 맞지? 되겠어? 즉, 여기에 0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실수의 값은 이거잖아. 풀마 루트 n 맞지? 즉, 여기에 풀마 루트 n을 넣어서 0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을까? 문제에서 K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 K의 값이 이건데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N이 1, 4, 9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게 되면 안 된다라며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이 되지 않는 값을 찾으면 1, 4, 9를 빼면 예를 들어 N이 5라고 한번 해봐. N이 5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풀마 루트 5잖아. 맞죠? 그러면 풀마 루트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0이 되는 건 맞죠? 근데 얘가 뭐냐고? 정수냐? 정수가 아니잖아. 그치? 정수가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n이 1, 4, 9일 때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기부터 10까지 중에서 1, 4, 9 빼고 7개가 답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되겠니?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2번. 자, 이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왜 오랜만에 기억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실근하는 존재를 할 거고요. 조리제법을 통해 그 실근 찾고 시작한 게 3차 방정식입니다. 맞죠? 자, 여기 보니까 x에다가 뭘 넣어야지 0이 나올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미지수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k제곱이 있어요. 맞죠? 맞지? 자, 그러면은 x에 뭘 넣어야지 0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x에 뭐 넣고 숫자로 갖고 택도 안 되겠죠? 2분의 7, 2분의 1, 뭐 되니까 차수도 맞추려면 x에 뭐 넣어야 될까? 당연히 x에 뭐 넣으면 이 식이 0 될 수 있을까? 자, 봐봐. k제곱 없으면 여기서 어딘가 k제곱이 나와야 돼. 앞에서 맞지? 여기는 세제곱이 있고 여기 x에다가 숫자 못 넣어. 숫자 못 넣는다면 이해되겠죠? 숫자 넣는 순간 k제곱이랑 k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x에 미지수 k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k제곱하면 여기에 k에 k제곱하면 k세제곱이 빼긴 여기 k세제곱이 있으니까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죠. 맞지? 그래서 x에 k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k세제곱에 자 k제곱 되니까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k세제곱 될 거고요. 맞지? 마이너스 2분의 7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을 써봐. 그러면은 그래서 k세제곱 마이너스 k세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8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제곱이잖아. 맞죠? 그거랑 같이 사라지니까 이게 0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즉 x에 k를 넣었더니 0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식은 3차 방정식은 일단 그는 k로 갖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조리제법 안 써도 되겠나? 해볼까?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되고 x제곱이 와야 돼요. 조리제법 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 빼기 kx제곱 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kx제곱이죠. 맞지? 그러면 4 빼기 kx제곱을 하면 여기다가 뭐가 와야 돼요? 4x제곱이 와야 되겠네. 그치? 맞죠? 그럼 여기 뭐가 오겠다? x가 있으면 여기에 4x가 올 거고요.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그럼 여기 있으니까 여기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이번에 K가 오면은 딱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조립제법 쓰라 했어요. 조립제법 쓰는 것 오히려 그게 여러분한테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K로 조립제법 쓰면 똑같이 나오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용되는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지금 헷갈리면 되죠. 됐지? 자, 맞죠? 여기 마이너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근 두 개가 나오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근을 찾으면 x는 k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그냥 알파 베타가 나온다 칩시다. 됐죠? 그럼 근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실수 k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그럼 실수 k니까 여기에서 나온 근 얘는 실근이잖아. 맞죠? 그럼 허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누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 두 개가 허근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되겠어? 그럼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 쓰겠습니다. 4분의 d 쓰면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빼기 ac 이게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 넘겨서 2 곱하니까 k는 뭐보다? 8보다 커야지 허근을 가질 조건이 되겠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되겠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의 개수, 자 3차 방정식은 3중근을 제외를 하면요 실근의 개수가 최소한 한 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면 실근 3개, 허근 하나가 나오는 경우 맞지? 자, 여기서 실근 하나에 중근을 가지고 허근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또는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게.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는 실근을 가지는데 나머지 두 개가 뭐가 나와야지? 중근이 나와야지 실근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걸로 치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 3차 방정식이 무슨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 3차 방정식이니까 x에 뭘 넣어서 0 나오는지 근을 일단 찾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딱 보니까 여기 2a가 있네, a가 있네. x에 뭐 넣어야 될까?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 이게 사라지겠죠. 맞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에 사라진 것도 보이죠? 자, 조립제법 바로 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 그쵸? 자, 여기에 x제곱에, 자, 이렇게 하면 2x제곱이에요. x제곱 없네?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 2x 해야지 x제곱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상수가 2a니까 2랑 a를 곱해서, 자, 조립제법 안 쓰고 인수분해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뭘 가질 조건을 찾는 건 중근을 가질 조건이죠. 그럼 중근을 가질 조건은 얘가 판별식이요. 내가 판별식 이거 안 써도 되죠. A 얼마가 돼야 돼? 1이어야지 중근을 가지죠. x-1 되죠. 저는 이게 끝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조건이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지만은, 맞죠? 얘가 중근을 가지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죠. 왜냐면 여기 근이 하나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맞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중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다고 쳐. 판별식 0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보면 얘가 뭐가 되어버린 거? 중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근될 조건은 뭐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근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추가가 돼요. 맞죠? 즉 근이 뭐가 되는 경우, 여기에 근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플러스 4 플러스 a가 0 되는 값이니까 a가 뭐일 때도 마이너스 8일 때도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실제로 봐봐. a가 마이너스 8이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 0 되는 값 찾아보면은 x가 마이너스 2 또는 4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 그쵸? 근데 여기 중근은 아니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중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복소수 z가 이것도 한 근의 오메가. 자, 이거 많이 보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정보들 하나 뜯어봅시다. z 이거 자주 나오는 식이에요. z는 뭐였죠 얘들아?
자주 나오시 외워야 된다 했잖아. 이거 뭐 할 거예요? 실수할 거 아니야. 부모 문제 뭘 곱할 거야? 1 플러스 i 곱하겠죠? 그리고 1 플러스 i 곱하면은 부모가 2가 되고 분자가 2i가 되는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 z는 i입니다. 그쵸?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얘들아? 자, 이거 오메가 할 때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맞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맞죠? 맞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은 인수분해하면 얘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어디? 이 친구의 근인 거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라 이 말인 거지. 됐죠? 자,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오메가는 실수예요, 그렇죠? 세제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6제곱하면 1되고 9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되고 주기가 6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z의 n제곱과 오메가의 n제곱을 더해서 2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n이 같을 때 자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봐봐, 이 z는요 거듭 제곱을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i,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i 1, 네 중에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럼 오메가를 제곱하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z를 n제곱한 이 넷 중에 하나랑 오메가를 n제곱한 이 6개 중에 하나를 더해서 2를 만들어내네요. 그쵸? 그럼 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둘 다 1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1 돼야 되고 얘도 1을 더해야지만 2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 언제 1이 나오겠냐라고 물었어.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죠, 맞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1 나올 때는 몇 번에 한 번씩 나와요? n이 4의 배수일 때 나와요, 그렇죠? 자, n이 4의 배수일 때 그리고 동시에 얘가 1이 나오려면 얘는 언제 나와요? 6의 배수일 때가 1이 나오죠, 맞지? 3의 배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1 나오면 6의 배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n이 같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n은 어떤 숫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12의 배수가 돼야지만 동시에 1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50 이하의 12의 배수가 몇 개냐라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개? 4개. 이렇게 답을 써라 이 말의 문제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슬픈 소식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한 거 있잖아. 파일이 없어졌어. 그건 내가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닌데 그냥 폰으로 찍었잖아. 근데 폰에 파일이 없어. 분명히 찍었는데. 그래서 다 지난번 수업 거는 영상이 안 올라. 근데 잘 안 보지 솔직히. 올려놓은 거 안 보기는 하지. 복습할 때 보라고 올려놓긴 한데 지난번 거는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봐야 되는데 모르겠다면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 내가 또 열심히 첨단 장비로 이렇게 음성 넣어서 질문 해결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고난이도로 나온 이유가 있죠. 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죠. 요거 2차, 요것도 2차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봐봐. 1차, 2차 푸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대입을 한다라는 게 풀이 방법이었죠. 그러면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맞죠? 예를 들어 x-2y, x 플러스 4y 해가지고 x가 2y, x 마이너스 4y 되면 여기다 대입해서 해를 찾는다. 이게 2차 풀이였죠.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2차랑 2차를 연립을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나오죠, 맞지?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제일 특이한 경우라고 했죠. 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가감법, 대입법을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는 대입법을 거의 안 쓰고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감법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왜 대입법을 배운다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간법을 못 쓰고 대입법만 쓰기 때문에 대입법을 중2 때 미리 배운 걸 그때 쓰지도 않지만 근데 여기서는 대입법이 안 돼요. 그 말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대입법을 못하니까 뭘 써야 되겠다? 가간법을 써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가간법을 쓰는 기준이 여기 교육과정에서 옛날에는 교육과정에서 이것도 문제에 속해 있어서 지금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로 문제를 내는 경우죠. 자 딱 보니까 어떻게 문자를 없앨 건지 보니까 x제곱 y제곱 계수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일 거 보이죠? 맞지? 그러면 동시에 위의 식을 어떻게 3배를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는 0이라고 적어놓고 이 식을 어떻게 빼버리면 제곱이 날아가서 1차가 남죠.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4x는 4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가간법이 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다? 1이잖아 맞죠? 그럼 x가 1이면 여기에다 또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 어디다 대입할까? 위에다 대입할게요. 1 빼기 y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y는 0이 되니까 y제곱 플러스 2y가 0이죠. 맞지? 그래서 x가 1일 때 y 값이 2개가 나오네? 0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문제가 뭐라 했어요? x의 값을 알파, y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더하기 0 해서 1이 나오던가 또는 1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간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근이 요렇게 있는데 알파가 어떻게 공통근으로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여기서 이제 베타랑 간만은 각기 다른 근으로 공통근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럼 공통근의 방정식이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저 앞에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맞죠?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자, 이게 0이 될 거고요. 그렇죠? 밑에 식도 근이 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A 플러스 1 이것도 얼마? 0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식이란 말이야. 맞죠? 되겠죠? 공통근 알파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두 개를 연립해서 근을 찾을 건데 역시나 2차 연립을 하는데 방금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공통근 문제는 대부분 연립이 바로 안 돼요. 가간법 쓸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그럼 이 식은 딱 누가 봐도 무슨 짓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빼면 사라지니까. 그럼 A알파 빼기 B알파니까 A 마이너스 B의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 되겠죠. 빼니까. 자 이거 이쁘게 정리되네요. A 마이너스 B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의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풀 수 있죠.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됐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A랑 B가 같던가 또는 알파가 1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방식 풀었더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A랑 B가 같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 알파가 얼마이다? 1이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근이 공통적으로 1이 들어갈 거다 이 말이죠.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면 뭐가 생길까요? 위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 되겠죠? 밑에도 1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렇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는 그럼 베타는 B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베타가 어디서 나오는 친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잖아요. 그렇죠? 맞지? 자, 그럼 두 근이 1이랑 베타니까 이 식에서 뭘 확인할 수 있는 두 근의 합
1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요. 그쵸? 맞지? 두 분의 곱하면 1 곱하기 베타니까 베타는 a분의 c에서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1이랑 감마가 요게 근이니까 두 분의 합 1 플러스 감마 하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두 분의 곱하면 1이랑 감마 곱하면 감마인데 그게 a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사용을 하면 자, 베타는 b 플러스 1이다. 여기 있네요. 그쵸? 니은도 맞는 말이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죠? 되겠지? 자, 디귿 감마는 b 마이너스 1이다. 자, 감마 보이시죠? 여기 있죠? 맞지? 자, 감마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감마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감마가 b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틀렸네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됐죠? 자, 리얼은요, 베타 플러스 감마. 자, 베타가 뭐예요? 이거야. b 플러스 1. 그치? 감마는 뭐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다 하면 얼마인데? 0이 되겠죠? 여기 0이라고 했네. 리얼은 맞는 말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만든 건 니은과 리얼 두 가지다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치?